중국은 올 상반기에는 거의 60일 이상 많은 장대비가 내리더니 남부는 홍수로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휩쓴 중남부 윈난현에는 메뚜기 짖대가 들끓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윈난성 농부들은 올해는 홍수와 메뚜기떼 짖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수확할 농작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월 말 라오스에서 윈난성 창정으로 넘어온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떼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메뚜기떼로 인한 피해 지역은 전월보다 60%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주민 모 씨는 우리 지역은 옥수수밭 피해가 심했다며 멀리서 보면 옥수수밭에 뭔가 빽빽이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 메뚜기떼라고 합니다. 메뚜기떼가 옥수수 잎을 어린 잎부터 큰 잎까지 죄다 먹어치웁니다. 대나무 메뚜기로 알려진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는 대나무 갈주류, 옥수수 외에도 벼같은 작물에도 해를 입힙니다. 메뚜기떼가 수분씩 날아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태양을 가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떼 외에도 쥐떼 역시 극성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약 6,700평방미터 규모의 옥수수밭을 경영한다는 왕씨는 어디서 왔는지 지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쥐떼가 옥수수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6월부터 라오스에서 넘어온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농약을 설파하고 있으나 메뚜기떼가 워낙 많아 옥수수 수확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북부 지역에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매체들은 3개월 이상 지속된 가뭄으로 베이징시 일부 지역에서 급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둥성에서는 300여 개 하천 고갈로 주민 320만 명이 식순환을 겪는 등 가뭄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허베이 산시 등 농산물 생산 지역의 지속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전국 50개 도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가뭄 및 계절적 수요와 맞물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가까운 황사발연지인 중국 북부 네이먼구에도 53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닥쳤습니다. 현재 네이먼구의 쿠부치 사막에선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몰아쳐 사방이 순식간에 뿌옇게 변합니다. 곳곳의 주변 농경지들도 사막처럼 변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올 3월 평균 강수량은 0.5mm로 예년보다 4.6mm나 적은 수치로 5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반면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2.2도 높아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사가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저기압이 발생할 경우 대량의 흙먼지를 상공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 한반도 쪽으로 북서풍이 불게 되고 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황사가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이상고온으로 북서풍이 불어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기온이 바뀌면 언제든지 황사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가뭄은 6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베이징 수도권 지역의 가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태풍 유난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기는 것마다 전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간 홍수와 태풍이 동북부에는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중국의 단동과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상청에 의하면 8월 21일 오전 9시께 필리핀과 대만에서 형성되어 있던 구름열이 제17호 태풍 저기압부로 발달했다며 제17호 열대 저기압부는 우리나라 부근으로 제8호 태풍 바비로 발달해 한반도 서해를 북상해 중국 단둥과 북한에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 자료에는 이 태풍이 8월 20일 밤에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다 했습니다. 며칠간 심한 비바람으로 중국에서는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태풍 마이삭이 필리핀 동북부 해상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진출한 후 제주 남쪽 해상을 통해 한반도를 거쳐
중국 동북부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바비는 대만 부근에서 발달했지만 이번 태풍 마이삭은 더 남쪽인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 바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다에 머물면서 강하게 발달해 초대형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부에서는 강한 비바람과 홍수도 동반하면서 피해도 컸습니다. 원래 중국의 또 다른 곡창지대인 동북부의 태풍과 홍수는 급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동북부 지역에서는 1호 홍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어설픈 것이라 기반시설과 농경지 침수도 심했습니다. 항하의 범람, 산사댐의 위기에 더해 이제 재난은 본격적으로 동북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운춘에서는 건물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가기도 하고 가로수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홍룡강 하얼빈도 강풍과 폭우로 초토화됐습니다. 아파트는 5층까지 창문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2, 3분 동안 불었던 강풍으로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강풍이 고압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변전소에서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벽도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홍룡강성에서는 철교 2개가 그대로 붕괴되어 떠내려갔습니다. 하얼빈 고속도로에서는 자갈과 모래가 흘러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끊겼습니다. 하얼빈 한 아파트에서는 갈라진 외벽을 통해 강풍의 압력으로 물줄기가 밤새 쏟아졌습니다. 사실 처음 겪는 재난입니다. 태풍이 겪을 일이 거의 없는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가로수가 부러지고 뽑히는 후배 훈한 스촨 충칭 등 남방에서 나올 법한 홍수 장면에 아연질색했습니다. 거리가 반쯤 물에 잠겨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농촌 지역도 비상입니다. 원만한 소하천은 모두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도로가 물을 먹으면서 갈라지고 교량도 떠내려가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시골 마을은 넘치는 흙탕물로 인해 온통 바다가 됐습니다. 수산시장 한 횟집 아래층 주차장은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한 산업단지도 온통 물바다입니다. 강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한 사무실은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학교가 개학했지만 운동장까지 완전히 강으로 변해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이어 이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선은 이날 오전 일본 인근 해상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하여 북상 중입니다. 하이선은 초속 56m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강한 수준의 태풍으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거친 후 다시 중국 동북부로 항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